김민하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첫 번째 항목은 대구 경북 물갈이입니다. 네, 오늘 미래통합당 공천 결과 내놨죠. TK 지역. 그렇습니다. 이 3선인 강석호, 김재원 의원 그리고 초선 중에 김석기, 백승주, 곽태훈, 정태욱 의원 등이 컷오프됐다는 건데요. 현역 중에서는 이제 뭐 곽상도, 김상훈, 윤재옥, 추경호, 송원석, 이만희 의원이 단수 추천됐고 김재원 의원 지역구에는 이미자 비례대표 의원이 단수 추천됐습니다. 또 대구 수성구 의회 현역인 주호영 의원의 경우에는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역구인 대구 수성갑에 이제 전략 공천이 됐습니다. 네, 뭐 경선하게 된 지역도 있죠. 불출마 선언한 유승민 의원 지역구인 대구 동구 의 경우에는 강대식 전 동구청장과 김영희 전 육군 중령, 김재우 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3명이 경선을 한다고 하고요. 또 정종섭 의원이 불출마 선언한 대구 동구갑의 경우에는 류성걸 전 의원하고 이진숙 전 MBC 기자가 경선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의 지역구인 대구 달서병의 경우에는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이 단수 추천된 상황입니다. 네. 반반격 물갈이가 좀 된 것 같네요. 이게 비율을 내면 한 60% 선이다라고 하는데 지금 포항 지역이 발표가 안 났거든요. 그래서 포항까지 합치면 좀 더 비율 올라갈 것이다. 뭐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언론은 그런 점을 근거로 해서 뭐 대폭 물갈이다 이런 얘기도 쓰고 있는데 어제 김영호 공관위원장이 지금까지 내가 먹은 욕은 약과다. 이 내일 즉 오늘 먹을 욕에 비하면 3발에 피일 것이다라고도 얘기했는데 뭐 결과적으로 이제 그렇게 되는 거다. 뭐 이런 시각인 것이죠. 예. 특히 이제 김재원 의원의 경우엔 지금 정책위 의장인데도 컷오프가 돼서 그러네요. 상징적이다 이렇게 봤는데 예. 다만 지금 김영호 공관위원장이 설명하는 걸 들으면 애초에 김재원 의원은 서울 지역을 고려하고 있다 뭐 이런 주장을 했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서울로 이제 재배치해서 출마하는 경우도 지금 고려를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김재원 의원은 뭐 지난 정권에서 이른바 친박 실세로 불리는 이런 이제 이력도 갖고 있죠. 네. 그리고 3선 중에서 같이 컷오프된 강석호 의원의 경우에는 탄핵 이후에 바른정당에 참여했다가 김무성 의원 등과 함께 복당한 케이스고요. 그리고 뭐 김석기, 백승주, 정태욱 의원 등도 여러 가지 사건이나 뭐 미디어 노출 이런 걸 통해서 어느 정도 알려져 있는 인물인데 오늘 뭐 나온 얘기 중에 정태욱 의원의 경우에는 이부망천 발언 있지 않습니까? 그게 좀 일정 정도 영향을 미쳤다라고 김영호 위원장이 얘기를 한 바 있습니다. 네. 박 전 대통령 편지는 어떤 영향을 미쳤나요? 이게 대구 경북 지역의 경우에는 컷오프된 현역 의원들이 뭐 친박을 자처하는 다른 정당 소속으로 나온다든지 또 무소속 출마를 하는 경우에 이 부담이 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실상 미래통합당으로 단결해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컷오프된 인사들의 행보 좀 쉽지 않다 이렇게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김영호 공관위원장이 부담을 상당히 덜은 상태에서 이렇게 뭐 칼을 휘둘렀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예. 그 유영하 변호사가 미래한국당 그 비례정당이잖아요. 거기 공천 신청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어제 입당 서류를 제출했고 비례대표 공천 신청을 하겠다 이렇게 밝혔다는데요. 유영하 변호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친서에 대한 뭐 이렇게 비유적으로 말하자면 뭐 우선적 해석 권한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자기가 메시지를 받아가지고 왔으니까요. 예. 그러니까 외곽의 친박 정당들을 향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 이름 팔아서 정치하지 말라는 취지의 얘기도 했거든요. 즉 이 메시지를 놓고 뭐 해석 투쟁이 이어지면서 추가 분열할 수 있는 상황을 이제 막은 거죠. 그러면 이 맥락을 보면은 유영하 변호사는 뭐 미래한국당에서 공천을 받는 게 또 자연스러워 보이기도 하지만 그 미래한국당 내부에서는 또 논란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어떤 논란이요? 지금 미래한국당 공병호 공천관리위원장이 언론을 통해서 밝힌 바를 보면은 미래한국당 공천 신청자는 지금 300명을 넘는 상황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유영하 변호사와 같이 찬반 양론이 나뉘는 사람에 대해서는 결정을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면접 녹취도 남기고 좌담회도 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예. 즉 내부에 이 공천 여부를 놓고 논란이 있다는 얘기인 것이죠. 뭐 결론적으로는 모 당인 이제 미래통합당의 의견이 관철될 것이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또 일각에서는 방금 말씀드린 공병호 공관위원장이나 한선교 미래한국당 대표가 좀 개성이 강한 스타일이기 때문에 쉽게 통제되지는 않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온다고 합니다. 오늘 다른 지역 공천 결과도 일부 내놨죠? 그렇습니다. 이제 김해을의 장기표 전 전태일재단 이사장을 우선 공천한다 이렇게 결정을 했다고 하고요. 창원 성산의 경우에는 강기훈 전 의원하고 최응식 자유한국당 노동위 부위원장이 경선을 치르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바른미래당 출신인 이동섭 의원의 경우에는 노원을의 단수 공천을 받았고요. 그리고 공관병 갑질 논란의 당사자인 박찬주 전 육군대장의 경우에는 공천을 못 받았습니다. 네.
홍준표, 김태호 어떻게 움직일까요? 일단 이제 경남에서 이제 컷오프된 사례들인데 홍준표 전 대표는 페이스북에서 지금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과거 김영호 공관위원장이 국회의장을 할 때 자기는 이제 한나라당 원내대표를 했었는데 이때부터 충돌이 많았기 때문에 사감에 의해서 공천 배제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해서 이번에 사과 전화까지 했는데 그런데도 이제 컷오프됐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황교안 대표의 차기 대선의 어떤 경쟁자 쳐내기와 김영호 위원장의 사감이 합작을 한 야비한 공천 배제다라면서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는 게 홍준표다운 행동인지 숙고를 하겠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게 홍준표다운 행동일까요? 먼저 이제 무소속 출마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거부터 결정을 해야 되겠죠. 그 출마를 한다면 공천을 받기 위해서 뭔가 절충을 한 결과였던 양산을 출마를 강행할 것이냐 아니면 애초 자신의 주장이었던 이 고향이 포함되어 있는 지역구 경남 밀양, 의령, 함안, 창녕에 출마할 것이냐 이걸 결정해야 되는데 만약 양산으로 가면은 이 지역의 미래통합당 후보 경선에 참여하는 인사들의 무게감이 좀 낮다 이렇게 보여져서 이 더불어민주당의 김두관 의원하고 양강구도를 형성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는 모양입니다. 하지만 이제 밀양, 의령, 함안, 창녕의 경우에는 뭐 자기 출신 지역구여서 고향이어서 유력한 점도 있지만 미래통합당 후보가 또 조혜진 전 의원이거든요. 그래서 이 점은 좀 까다롭다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김태호 전 지사는 무소속 출마 선언했죠? 그렇습니다. 심플하게 고향인 경남, 산청, 함양, 거창, 합천, 이 거창 출신인데 여기서 이제 무소속 출마한다는 입장인데요. 이 지역은 미래통합당 후보로 강석진 의원하고 신성범 전 의원이 경선을 치르는데 뭐 김태호 전 지사는 자기가 당선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많이 보는 모양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창원, 마산, 합포 지역구에서 컷오프된 이주영 의원도 무소속 출마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혔는데요. 즉 부산 경남의 거물들이 좀 경선 불복을 하는 흐름이 형성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발표된 이 대구 경북 지역은 좀 분위기가 다를지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김장겸 전 MBC 사장은 어떻게 됐어요? 일단 이제 이석영 공천관리 부위원장이 오늘 기자들하고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 좀 김해 전략공천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에 대해서 김장겸 전 사장은 문제가 많은 사람이라면서 1심에서 징역형을 받고 재판이 지금 계류 중이기 때문에 당원 당규에 따라서 부적격자로 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김장겸 전 사장에게 인정된 혐의는 이제 노조 탄압에 관한 것이죠. 기자들이 김영호 위원장의 입장은 뭐냐 이렇게 물으니까 이석영 부위원장은 정치적 고려를 해야 한다 뭐 이런 입장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보면은 공천 주자는 쪽에 가깝다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는데요. 하지만 김영호 위원장은 또 기자들이 질문을 하니까 뭐 그건 아니다라고 짧게 답을 했다고 아직은 합니다. 모르겠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네, 시사위키 두 번째 항목 갈 곳 없는 면피용 120억입니다. 신천지죠. 그렇죠. 신천지가 뭐 사랑의 열매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 총 120억 원을 기부하기로 했다고 했는데 이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측은 오늘 보도자료를 통해서 이 돈은 최종 반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뭐 사전 협의가 된 그런 기부도 아니고 도의적, 법적으로 민감한 상황도 고려했다는 건데요. 이 뉴스원 등의 보도에 의하면 신천지 측은 돌려받은 120억 원의 성금을 다른 모금기관에 전달하기 위한 협의를 또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런 기부를 할 때가 아니라 방역에 협조를 할 때다. 이런 지적을 지금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계속 그 제대로 공개했느냐가 쟁점인데 이 시설 명단을 잘못 공개했다는 얘기도 있죠. 그렇습니다. 이 이만희 씨가 직접 관리하는 위장교회 수십 곳이 이제 지금 방역 당국에 제출한 명단에서 빠져 있다 이런 얘기인데요. CBS 노컷뉴스 보도에 의하면은 신천지는 2018년 12월 기준으로 전국에 총 63개 위장교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위장교회라는 거는 신천지에 거부감을 가지는 사람들을 좀 붙들어 두기 위한 일종의 이제 중간지대라는 건데요. 사실상 신천지의 심장부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신천지가 애초에 공개한 전국 1,100개 시설 명단에서 앞서 63개 곳 중에 최소 25곳의 위장교회가 빠져 있는 걸로 나타났다는 건데요. 만일 이런 누락의 고의가 있고 이들 시설에서 지금도 집회가 이루어지고 있다면 방역당국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한 혐의가 성립될 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신천지 교인 가운데 확진자들이 경증 환자 생활치료센터 입소 거부한다는 뉴스는 뭐예요? 이 권영진 대구시장이 오늘 밝힌 내용인데요. 신천지 교인들에게 엄중한 경고와 간곡한 호소를 드린다면서 어제부터 확진 판정을 받은 다수의 신천지 교인들이 생활치료센터 입소를 거부하는 사태가 다수 나타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1인실이 아니면 안 가겠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지금 생활치료센터의 시설이 충분히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이건 이제 무리한 요구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예. 또 권영진 시장은 신천지 교인 중에 진단검사 요청을 의도적으로 거부하면서 연락이 두절되는 사례로 많아서 지금 문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골칫덩어리네요. 참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 김민아 기자였어요.